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2023년 첫 주, 1월 3일부터 이제 개장을 했죠. 한국은 1월 2일부터 개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1월 6일까지인데 4일밖에 안 되지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고 해가지고 오늘 그 자산시장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구리 가격하고 금 가격은 오르고 그 석유 가격은 내렸어요. 구리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산업 자재죠. 산업용 원자재인데 이게 상승한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또 미국 정권 전문가들도 금년에 원자재 가격에 투자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석유조차도 세계적인 경기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석유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금 가격하고 구리 가격에 공통점이 있다면 달러 인덱스 가격이 최근에 많이 내렸죠. 약 한 11월 중순만 하더라도 그, 그 인덱스가 한 112, 113, 4까지 상승을 했죠. 근데 최근에 104 이하까지 내려와가 일시적으로 105 돌파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는 박스권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안정된 거 아니냐 어느 정도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니까 이제 구리하고 금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것은 좀 시사점이 크다. 구리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은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그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니까 금값이 오른 거로 이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여하튼 원자재 시장은 석유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구리와 금은 또 조금 다른 성격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리 가격은 추가적인 상승도 이제 예상이 되고, 금 가격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해 고점이 온수당 한 2050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다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 금이 지금 1870불이기 때문에 종가 기준입니다. 지난주. 그렇지만은 예, 올라봐야 이게 10%도 아니고 5%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뭐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또 다른 이제 뭐 주식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또 돈 갈 때가 생기잖아요. 그럴 땐 또 금이 별로 인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 금리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일단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뭐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인데 지난주 종가 대비 뭐 S&P 500은 약 한 1.2% 상승했고 나스닥 100은 0.6% 상승했는데 뭐 시사점은 있어요. 10월 이후에 이제 연중 기준금리 인상 뭐 계속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죠. 그리고 시장에서도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있고 또 경기 침체 주장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경직성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은 시사점이 커요. 그리고 또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또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뭐 전기차를 비롯해 가지고 그다음에 기술주들이 많이 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얘기는 많이 내린 종목도 기술적 반등은 있을 테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앞으로도 하방 경직성은 유지될 것 같다. 뭐 금년에도 방산 쪽이나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 쪽 이런 쪽에서는 그 계속해서 뭐 호재라고 하면 호재지요. 그런 업종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뭐 기술주가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뭐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많이 내린 종목도 언젠가는 수도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뭐 테슬라 주식 매수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크펀드에서는 테슬라 가격이 내릴 때마다 또 매수를 하고 있어요. 아크펀드뿐만 아니라 테슬라 등 그 많이 내린 종목에 대해서 또 매수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다. 뭐 1월 중에도 하방 경직성은 유지될 것 같다. 거기다가 뭐 1월 10일경에는 뭐 중순이죠. 4분기 성장률이 나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아직도 노동시장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완전 고용 수준이라면 즉 실업률이 4%대 이하라면 노동시장 살아있다고 봐야 되죠.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그 실업률이 4%대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인건비 그죠? 근로자 임금이 아직까지는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연준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근로자 임금 상승 부분. 근데 이 임금 상승 부분은 지금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거예요. 또 때문에 임금이 상승되면 또 소비 여러 건 생기잖아요. 또 소비자 물가가 좀 중장기적으로 안정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인데 이것도 좀 흥미로워요.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고 또 후퇴할 생각이 없다. 즉 기준금리 인하할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중순 이후 2년물도 그렇고 10년물도 그래요. 10년물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해라도 돼요. 왜냐하면 물가도 좀 안정되는 모습이고 또 그 유럽 쪽에서 이제 미국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으니까 유럽은 뭐 아직도 금리 많이 올려야 되겠죠. 근데 미국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유럽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채권이 유리하지요. 안전성도 유리하고 수익성도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10년물은 이해가 돼요. 또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수준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고 있으면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금리가 내리면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 근데 2년물이 흥미롭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중순 이후 금리는 계속 올리는데 또 2년물 그 국채 가격은 또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채권 시장도 어떻게 보면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하면 금리가 결국은 우리가 시장금리가 중요하니까
금리가 연준이 우려하는 만큼은, 즉 경제 전문가들이나 정권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만큼의 금리는 상승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기술적 반등 성격이니까 하락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저점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금리 시장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실적 장세로 갈 것 같다. 금리가 만약에 더 이상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실적 장세로 갔다라는 우리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용한 연구소가 가치주 중심으로 가라. 결국 가치주라는 것이 성장성은 약하지만은 그래도 안정적이다. 그리고 재무구조도 건실하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자한다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번 한 주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채권 시장은 10월 이후니까 거의 3개월 동안의 그 흐름과 또 금리와 또 채권 가격과의 관계, 즉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 금리는 상승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다른 나라보다 금리 수준이 높은 것도 원인이고,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것도 원인이고, 마땅히 돈이 갈 데가 없는데 그래도 국채 시장이 가장 안전한 거 아니냐,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채권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가 안정되는 한 올리는데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긍정적인 부분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튼 오늘 일주일 동안 얘기를 했는데,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은 10월 이후 보면 하방 경직성이 유지되고 있고, 채권은 오히려 10월 중순보다는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